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원전 539년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을 정복하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한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다. 강제 이주를 금지한다. 그 선언이 새겨진 점토 원토 키루스 실린더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서 중 하나로 불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에서는 여성이 머리카락을 보여서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1988년 8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막 끝난 직후였습니다. 8년간의 전쟁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들은 폐허가 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포탄에 무너졌고 경제는 바닥이었습니다. 전쟁 전에도 이란은 국제 제재로 숨이 막혀 있었는데 8년 전쟁이 끝난 자리에는 빚더미와 폐허만 남았습니다. 국민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혁명을 했고 전쟁을 했고 이제 평화가 오나 싶었는데 남은 것은 고립이었습니다. 세계는 이란을 외면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적이었고 유럽은 등을 돌렸고 같은 이슬람권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 국가들조차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이란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립 속에서 이란 지도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이슬람 혁명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팔라비 왕조 시절 미국이 직접 도와줬습니다.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민간 핵 협력 협정을 맺었고 1960년대에는 테헤란 대학에 연구용 원자로까지 지어줬습니다. 당시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소련을 견제하는 중요한 동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79년 혁명이 터지고 반미 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협력을 즉시 끊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처음에는 핵 개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호메이니는 핵무기를 이슬람 원칙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란 이라크 전쟁이 바꿔놓았습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썼습니다. 세계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이라크를 도왔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억지력이 없으면 세계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 핵은 그때부터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핵 개발을 본격화하기 전에 이란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선거였습니다. 1997년 5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후보 중에 모하마드 하탐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였지만 말이 달랐습니다. 문명의 대화. 서방과 대화하겠다. 시민사회를 키우겠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란 국민, 특히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투표율 80%. 하타미가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란 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이란이 변하고 있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하타미 집권 첫 몇 년은 달랐습니다. 신문이 생겨났습니다. 학생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늘었습니다. 이란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마지드 마지디. 이 이름들이 세계 영화사에 남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벽이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였습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있지만 진짜 권력은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하메네이는 하타미의 개혁을 하나씩 틀어막았습니다. 개혁적인 신문은 폐간됐습니다. 학생 시위는 진압됐습니다. 개혁 성향 의원들은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하타미는 8년 임기를 마쳤지만 이란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배운 교훈은 쓴 것이었습니다. 선거로는 바꿀 수 없다. 최고 지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그 절망이 쌓이는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조용히 계속됐습니다.
하타미의 개혁이 막힌 뒤 이란 지도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에서 바꿀 수 없다면 밖에서 힘을 키우자. 고립된 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많지 않습니다. 정규군으로 싸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대리 세력입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에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무장 세력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이것이 이란이 부르는 저항의 축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맞서는 저항 세력입니다. 하지만 이 네트워크의 진짜 기능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중동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네트워크를 한 손으로 쥐고 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그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훈련시켰습니다. 이라크에서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살렸습니다.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게 미사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이란 밖에서 이란의 전쟁을 대신 치른 사람. 이란 국내에서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의 사진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정부를 불신하면서도 솔레이마니만큼은 지지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레이마니가 이렇게 막강해진 배경에는 이란 내부의 독특한 권력 구조가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이른바 IRGC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일반 군대가 아닙니다. 1979년 혁명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설립 목적 자체가 혁명의 수호입니다. 비슷한 구조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중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군대는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다고. 이란 혁명 수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이슬람 혁명이라는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합니다. 대통령도 의회도 혁명 수비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혁명 수비대는 군사 조직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경제의 핵심 산업들을 장악했습니다. 건설, 석유, 통신, 자동차 산업. 이란 GDP의 3분의 1 이상을 혁명 수비대 관련 기업들이 차지한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국가 안의 국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혁명 수비대는 그대로였습니다. 하타미의 개혁이 막힌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고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 흔히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파 갈등이라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팔라비 왕이 민중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이 장면을 가장 두려운 눈으로 바라본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UAE. 모두 왕정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느낀 공포는 단순한 종파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몰아낸 혁명이 우리나라로 번지면 어떻게 되나? 이란 이슬람 혁명은 종교 혁명인 동시에 반왕정 혁명이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중동 전역으로 퍼지는 것. 그것이 아랍 왕정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종파 때문이 아니라 혁명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이 지면 혁명의 기세가 꺾인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우디는 줄곧 이란을 악마화했습니다.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 이란은 중동의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 그 프레임은 서방에도 효과적으로 팔렸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편리한 그림이었으니까요. 이란 고립, 이스라엘 안전, 중동 석유 안정. 이 구도에서 사우디와 미국의 이해관계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이 구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축을 키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가 만든 포위망에 맞서는 방법으로. 그러나 솔레이마니의 전략은 2020년 1월 3일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바그다드 국제공항. 이라크를 방문 중이던 솔레이마니의 차량에 미국 드론 미사일이 명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명령이었습니다. 이란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테헤란 거리에 수백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였습니다. 복수를 외쳤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죽은 자리에는 기묘한 현실이 남았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했습니다. 부패하고 경제를 망쳤고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솔레이마니의 죽음 앞에서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부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싫다. 하지만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미국도 용납할 수 없다. 이 복잡한 감정이 이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2009년 6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현직 대통령 마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개혁파 후보 미르 호세인 무사비의 대결이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압승. 이란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테헤란 거리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 표는 어디 갔나? 며칠 만에 수백만 명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녹색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녹색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 불복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하타미에게 투표했던 그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을 원했지만 번번이 막혔던 사람들. 이번만큼은 다르기를 바랐던 사람들. 그 분노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진압했습니다. 시위대에 총을 쐈습니다. 그 중에 네다 아가 솔탄이 있었습니다. 26살의 철학과 학생이었습니다. 2009년 6월 20일 시위에 참가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총에 맞았습니다. 쓰러지는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네다. 페르시아어로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란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 녹색 운동은 결국 진압됐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지도자들은 가택 연금됐습니다. 이란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란에 더 강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핵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재는 이란 경제를 짓눌렀습니다.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의약품도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란 정부가 선택한 것은 핵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핵 농축 속도를 높였습니다. 외부 압박에 굴복하면 더 큰 압박이 온다. 이것이 이란 강경파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이란 역사를 보면 틀리지 않았습니다. 1953년 모사데그는 협상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쿠데타였습니다. 그 기억이 이란 지도부의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건파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졌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변화를 원했습니다. 로하니는 서방과 협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응했습니다. 2년에 걸친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 7월 14일 빈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 이란은 핵 농축을 대폭 줄이고 국제 사찰을 받는다. 대신 미국과 유럽은 제재를 해제한다. 오바마는 이것을 외교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란 국민들도 환호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이제 살 수 있다. 제재가 풀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이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이 이란 노선을 재개했습니다. 이란산 석유가 다시 세계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3년 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018년 5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CPOA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최악의 협상이었다. 이란의 핵 야욕을 막지 못한다. 트럼프의 결정 뒤에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모비가 있었습니다. 네타냐후는 합의가 체결되던 2015년 미국 의회에 직접 나와 반대 연설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란의 핵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강한 제재였습니다. 이란 경제는 다시 추락했습니다. 리알화는 합의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녹색 운동처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빵을 달라는 시위였습니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시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란 강경파의 논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봐라. 미국과 협상하면 이렇게 된다. 1953년에도 그랬고 2018년에도 그랬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뿐이다. 이란은 핵 농축을 재개했습니다. IAEA 사찰단 접근을 제한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였습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에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 재개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강경파는 이미 권력을 굳혔습니다. 2021년 대통령 선거, 강경 보수파 에브라힘 라이시가 당선됐습니다.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더 이상 선거에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이란의 핵은 계속 고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은 점점 더 숨이 막혀갔습니다. 밖으로는 제재, 안으로는 억압,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막힌 공기 속에서 2022년 9월 한 젊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2022년 9월 13일 22살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는 가족과 함께 테헤란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서 도덕경찰에게 연행됐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도덕경찰. 정식 명칭은 가스타드 에르샤드, 지도 순찰대입니다. 히잡 착용 여부, 복장 규정, 남녀 혼용 공간 단속을 맡은 조직입니다. 1979년 혁명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마흐사는 교육을 위해 구금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3일 후인 9월 16일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날 사망했습니다. 당국은 심장마비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찍힌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란 전역이 분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마흐사의 고향인 쿠르디스탄 사케스에서였습니다. 그리고 번졌습니다. 테헤란, 이스파한, 시라즈, 마슈하드. 전국 183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거리에 여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히잡을 벗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히잡을 불태웠습니다.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잔, 짐가기, 아자디. 여성, 생명, 자유. 이것은 단순한 히잡 반대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분노였습니다. 혁명 이후 태어난 세대가 처음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1979년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공화국 말고 다른 이란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대가 이 체제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히잡을 벗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심지어 이란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히잡을 쓰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국제대회에 나간 이란 선수들이 히잡 없이 경기를 마친 뒤 귀국을 거부했습니다. 운동선수, 배우, 가수들이 소셜미디어에 머리카락 자른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란 정부는 진압했습니다. 시위대에 실탄을 쐈습니다. 눈을 겨냥한 산탄초를 쏘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의 시위대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인권단체 이란 후먼 라이츠에 따르면 최소 5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1만 9천 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그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시위대 여러 명이 처형됐습니다. 세계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23년 10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나르게스 모하마디, 이란의 인권활동가였습니다. 그녀는 수상 발표 당시 이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시위는 결국 진압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이란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 이후 이란의 많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단속이 계속됐습니다. 체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도 벗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법을 더 강화했습니다. 히잡 미착용에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2500년 전 키루스가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 자유가 있다고. 그 선언이 새겨진 땅에서 지금 이란의 젊은이들이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습니다. 히잡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에는 두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혁명 세대와 그 자녀들입니다. 혁명 세대는 팔라비 왕의 독재를 겪었습니다. 사바크 비닐 경찰이 사람을 잡아가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혁명에 나섰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세대에게 이슬람 공화국은 자신들이 피로 만든 나라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지켜야 할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혁명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히잡을 써야 했고,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없었고, 인터넷은 검열됐습니다. 선거를 해도 바뀌지 않는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다.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듣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것이 혁명입니까? 라고 혁명 세대는 묻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라고 자녀 세대는 답합니다. 두 세대가 같은 나라에서 다른 이란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지금 처음 벌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나라는 언제나 이 지점에서 싸워왔습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기원전 6세기 키루스는 바빌론을 정복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제하지 않겠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게 하겠다. 그것이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었습니다. 13세기 몽골이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시가 불탔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문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몽골 지배자들이 페르시아 문화에 동화됐습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언어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루미가 이 시대를 살았습니다. 나는 죽어서 돌이 되었고, 돌에서 식물이 되었으며, 식물에서 동물이 되었고, 동물에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파괴 속에서 피어난 시였습니다. 7세기 아랍이 이란을 정복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가 이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어가 이슬람 세계의 문화 언어가 됐습니다. 정복당하고도 문명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 문명의 힘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부서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 억압받아도 꺼지지 않는 것. 지금 이란의 젊은이들이 히잡을 벗고 거리로 나오는 것도 어쩌면 그 긴 흐름의 일부인지 모릅니다. 2500년 동안 이 땅에서 반복된 것, 외부의 힘이 이 나라를 짓누를 때마다 안에서 무언가가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 이란 하늘 위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페르세폴리스가 무사할지, 이스파한의 이맘 광장이 남아있을지, 나탄지의 흙 아래 묻혀있던 2500년의 기억이 어떻게 될지.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알렉산더도 이 문명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아랍도 몽골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영국도 소련도 미국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키루스의 나라, 루미의 나라, 페르세폴리스의 나라, 그 땅에 사는 8500만 명의 사람들, 그들의 안전과 평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구한 문명이 이번에도 살아남기를. 숨겨진 세계사였습니다.